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식구님들하고 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우면서도 어렵죠.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말 안에 또 다양하게 다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대화를 한다라고 하면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화를 잘 하려면 눈을 맞춰야 된다. 소위 아이 컨택을 잘 해야 된다. 다음에 두 번째로 아주 편안한 자세로 취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그랬구나와 같은 적절한 피드백을 또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 쉽지 않은 건데 또 잘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로의 감정도 통하고 또 편안한 시간도 되고 행복한 시간도 됐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다라고 서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나 대화를 참 잘한다. 이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가끔씩 우리 대화 좀 합시다. 또 우리 말 좀 합시다. 라고 하면 사실 기쁘고 즐겁고 좀 행복한, 좋겠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어느 한편에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좀 불편한 어떤 표현이기도 합니다. 너 나랑 말 좀 하자. 이 말이 사실 좀 불편해서 경계심을 갖게 되는 경험도 아마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하자라고 하면 좀 피하게 되죠. 또 피하다 보니까 또 부담스러우니까 그 사람하고 있는 그 대화의 시간들을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부 간에나 또 부모 자녀 간에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실생활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고민하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뭐 찾아보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또 더 적극적이신 분들은 실제로 이제 그런 뭐 대화법을 강의하시는 곳을 찾아가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의 감정들을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을지, 또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계속 이런 영상으로 만나게 되는데 좀 두 가지를 약속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뭐 이런 내용들을 전하고 대화를 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실제 생활에서도 정말 잘하겠지? 그렇지만 저도 뭐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실수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한두 번 해보고 나는 안 되겠다. 우리 부부는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또 자주 시도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사실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더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몰랐던 사실을 알기도 하고 또 그럼으로써 이해하면서 더 친밀해지기도 하지만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서로의 아픔과 또 기쁨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생활하다 보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고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 말은 꼭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은 내가 조금 자제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대화를 잘한다. 그러면 말을 내가 많이 해야 되나? 아니면 멋지게 해야 되나? 또 잘해야 되나? 때로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감미로운 단어들과 표현을 많이 써주는 게 대화를 잘하는 것일까?
거기보다는 사실 부부가 가정 안에서 대화를 하면서 시도해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부부간의 대화를 잘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아이 컨택, 눈 맞춤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1989년 미국의 심리학자 켈리먼과 루이스는 아주 낭만적인 실험을 하게 됩니다.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 48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A그룹에는 아무런 특별한 지시 없이 그냥 2분 동안 그냥 시간을 한 공간에서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B그룹에는 2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짧게는 2초, 조금 길게는 5초 정도 아무 말 없이 악수를 한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스킨십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저 서로 눈만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2분 뒤에 이제 각 그룹에 그 실험이 끝나고 나서 호감도를 조사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게 되는데 A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얘기도 하지 않았고 눈도 맞추지 않았던 부분 A그룹보다는 짧은 시간이지만 2초에서 5초 정도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보냈던 그 B그룹이 훨씬 서로에 대해서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눈을 마주 보는 것만으로도 서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또 유발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실험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눈맞춤의 힘이라고 해서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제가 설명했던 내용의 동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우리가 아마 살아오면서 아주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깥 날씨를 보거나 어떤 외부적인 것들을 볼 때 굳이 문을 열진 않지만 어떤 창문을 통해서 외부의 상황들을 파악을 하게 되죠. 눈이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눈을 통해서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또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도 대충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도 내 눈을 보면서 나의 감정이나 내가 느끼고 있는 느낌이나 또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눈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서로 눈을 바라보고 그 눈으로 그 아주 사랑을 전하고 따뜻함을 전하고 격려를 전하고 위로를 전하는 그런 사진들이나 장면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느낌들을, 그런 감정들을 같이 공감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떤 배우들의 감정을 표현할 때 불안이라든지 공포라든지 분노라든지 행복함, 성취감, 어떤 각오와 결의, 또 기쁨 이런 격정적이고 그런 또 부정적이고 또 긍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할 때 카메라 앵글이 그 사람의 많은 부위들 중에 신체 부위들 중에 눈을 좀 크게 클로즈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서로의 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의 어떤 감정적 교류를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이 서로 눈을 마주 본다라고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부정적인 정서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장자 또 자기보다 좀 직급이나 직책이 높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눈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속된 표현을 보면 눈을 치켜들거나 치켜든다, 빤히 쳐다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되게 감정적으로 좀 불편함들을 또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사람에게 뭐 반항을 한다든지 대항을 하는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되고 있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불편한 정서들로 드러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리냐면 뭐 정서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 축복 가정들은 국제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각 나라에서 살아왔던 세월들 또 배웠던 학습이라든지 공부했던 배경이라든지 또 사상적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알아야 서로가 이해를 하고 서로가 좀 더 그 감정들을 공감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한국 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문화적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제는 서로 눈맞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대화를 잘 하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단 또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눈맞춤의 힘을 조금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로의 주체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눈을 바라보고 서로 눈을 맞추는 연습들을 먼저 하시게 되면 많은 음성을 통해서 전달되는 많은 그런 메시지보다 먼저 눈을 통해서 또 아이 컨택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눈 맞춤, 아이 컨택입니다.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나 또 사회적,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해서 서로의 눈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익숙하지도 않고 때로는 어색하기도 하고 좀 심한 경우에는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서로 눈을 보라고 하면 되게 어색함 때문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죠. 근데 어느 한편에서 보면 그 웃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로 뭔가 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눈을 바라보기가 어색하고 불편하다면 좀 이런 한 두 가지 방법들을 제안을 드려서 그 어색함을 극복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울을 보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 우리가 보통 거울은 화장대나 또 화장실에 가면 많이 있죠. 아침이나 저녁에 씻고 뭐 세면하고 이럴 정도 한 30초, 좀 짧게면 한 15초, 좀 길게 하면 한 1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 비춰지는 자기 눈을 좀 보는 연습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을 보면서 피곤할 때 내 눈의 모양, 뭐 짜증날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힘들 때, 뭐 슬플 때 이런 감정들을 생각하면서 내 눈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는 연습. 첫 번째가 거울 보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거울을 보게 되면 좀 전체 얼굴을 많이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좀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는 게 익숙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진 보기입니다. 사진 보기. 폰에 저장되어 있는 남편이나 아내의 얼굴의 사진 또 인화된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진을 보면서 눈을 보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눈을 보면서 전하고 싶은 아마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위로라든지 격려라든지 또 미안함도 있고요. 칭찬, 기쁨, 고마움 등등을 전달하는 연습들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거울 보기와 사진 보기는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시면서 눈 맞춤의 노력들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각자 눈 맞춤의 연습만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부부 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눈 맞춤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 자녀 간의 눈 맞춤보다는 부부 간의 눈 맞춤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 또 마주보게 되면 되게 아까 어색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때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선 처리를 할 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상대방의 코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코를 보면 상대방은 내가 자신의 눈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연습입니다. 이제 눈을 보는 연습들을 봐야 되는데 매번 코만 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서로가 매일 이제 가정에서 부부간의 대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눈맞춤이기 때문에 그 눈맞춤을 할 때 두 가지를 좀 아마 이건 연결된 부분인데요. 두 가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루에 30초만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길게 하면 1분 정도 해도 좋겠고요. 그래서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해가지고요. 부부가 서로 마주 봅니다. 또 앉아 있거나 서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서로 마주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서로 옆을 보고 마주 보면 눈을 흘기면서 보게 됩니다. 째려보는 느낌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서로 마주 보고 또 앉거나 선체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서로 눈을 보고 침묵하셔야 됩니다. 뭔가 말을 하고 싶어도 참으시고요. 침묵하시면서 30초 동안 서로의 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30초가 조금 익숙해지시면 시간들을 좀 늘려가시면 좋겠고요. 그 30초 안에 꼭 하셔야 되는 두 번째가 뭐냐면 눈의 대화입니다. 남편이 먼저 하실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느꼈던 감정이나 뭐 하고 싶었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음성이 아니라 또 평상시에 또 전하고 싶었던 말들을 음성이 아니라 눈으로 보내주는 거죠.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마웠어요. 당신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오늘 당신 참 힘들었던 것 같네요. 그렇지만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당신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요. 당신 최고예요. 이런 메시지 등을 음성이 아니라 눈으로 보내주셔서 눈의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두 사람이 10분을 음성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교감들을 또 더 많은 어떤 감정의 공감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랄프 와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의 눈은 혀만큼이나 많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하는 말은 사전이 없어도 전 세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사지구의 또 신전라국의 우리 축복가정들과 식구님들이 음성으로 목소리로 또 혀를 통해서 하는 말보다는 눈맞춤과 눈의 대화를 통해서 부부간에 더 많은 공감과 울림과 상호 이해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시간들이 부부 사이가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